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도 거부됐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하며 심판의 날까지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호남을 정권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 힘을 썼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때리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여수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실시됐습니다. 부모는 사건을 감추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올해부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특검의 수사도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오늘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밝혀야 할 진실은 너무나 많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탄핵 정국을 바라보며 시민들은 분노했고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도 그리고 수사기간 연장이 거부돼 활동 종료를 앞둔 특검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수사받겠다던 대국민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고 대리인단을 통해 밝힌 해명도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식에 벗어난 그런 대통령 측 입장이 정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이어서 계속 기간 동안 답답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특검마저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된 상황에도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분명히 연장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편을 감싸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화가 나고.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린 문학의 블랙리스트, 재벌과 정권의 은밀한 뒷거래 의혹, 국민이 맡긴 권력을 개인에게 넘겨버린 대통령의 무책임까지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탄핵은 인용돼야 한다며 박근혜 퇴진운동본부는 심판의 날까지 비상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시민들의 염원과 즉각적인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이 마음들을 모아서 더 거세게 촛불을 높이 들고 싸워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탄핵 심판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2주 뒤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 주자들이 더욱더 바빠졌습니다. 며칠씩 호남 지역에서 머물며 민심 잡기에 올인하는가 하면 상대편 대선 주자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3.1절까지 2박 3일 동안의 시간을 모두 광주 전남에 쏟아붓습니다. 정체 국면에 접어든 지지율이 좀처럼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호남에서부터 다시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일 빌딩에 가서는 5.18 집단 발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고 광주시 의회에서는 호남이 주인이 되는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세력도 없는 이재명을 호남이 민주당의 후보로 세워주신다면 이재명은 호남을 권력의 주인으로 우뚝 세움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때리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와 관련해 박지원 대표는 그래서 탄핵 의결 전에 황교안 총리부터 바꿨어야 했다며 탄핵 의결에 집중한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탄핵만 가결되면 황교안 할아버지가 와도 필요 없다.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늘을 예측하지 못하고 대통령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져야죠.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은 밀리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대선은 결국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구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결과는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자격 있는 우리 국민의당과 민주당 대결이 될 거다. 한편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신청자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손학규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간의 경선 룰 합의가 되는 대로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광주와 전남 지역 문화예술인 30여 명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 민족예술단체 총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불이익과 차별을 준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선례를 남기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2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비정한 20대 부부 사건. 이렇게 파렴치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어떤 수법까지 썼는지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의 2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된 26살 강모 씨. 오늘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도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현장 둘러보셨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죽은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습니까? 강 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바다에 버리려 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이곳에 시신을 버린 사실만 인정할 뿐 학대치사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강 씨의 진술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강 씨가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 씨와 강 씨의 부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숨진 둘째와 성별이 같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한 영아원에 맡겼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집으로 데려와 숨진 둘째 아들로 둔갑시키려 했던 겁니다. 임신 6개월 되던 때 태아 감별 결과에서 아들인 것을 알고 입양 보낸 걸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부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철주 무안군수의 친형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군수도 공범으로 보고 있으며 김군수의 동생도 또 다른 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철주 무안군수의 친형 김모 씨를 구속 한 달 만에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 무안군이 발주한 연안 정비사업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 2011년 총 사업비 34억 원으로 시작해 5년 만에 완공된 청계면 복길 구로리지구 연안 정비사업.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15년 사업비는 1억 7천여만 원이었지만 군이 설계 변경을 승인해주면서 2배 넘게 증액됐습니다. 검찰은 돈이 오고 간 뒤 실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뤄 청탁의 대상은 친형이 아닌 김철주 군수로 보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군수를 제3자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무안의 한 농협장을 맡고 있는 김 군수의 동생도 농협 직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 김 군수 형제들의 비리 의혹은 검찰에 확보된 것만 10여 건에 이르러 수사 확대 여부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곧 있으면 개학이죠. 올해는 광주 교육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이 없어지고 고등학교에서는 강제적인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이 사라집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광주 초등학교에서 올해부터 일제식 지필평가가 사라집니다.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1, 2학년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았는데 그 대상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한 겁니다. 대신 수업 시간에 관찰과 토론, 실험 실습,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게 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서열화를 조장하는 학습 풍토를 바꾸고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의 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과정 중심, 배움 중심 평가를 수시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평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또 수업은 행복한 수업 현장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새 학기부턴 광주 고등학교의 보충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집니다. 강제로, 억지로 시키는 공부를 학교 현장에서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대신에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과 참여형 수업, 그리고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는 강화됩니다.
일선 학교에서 획일적이고 반강제적인 교육이 사라지는 대신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살리는 교육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The 9000 series is the most reliable computer ever made. We are all foolproof and incapable of error. 방금 보신 작품은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일부입니다. 광주에서 이런 실험 영화들이 매일 상영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블랙박스 시네마에서는요, 일반 영화관에서는 보기 어려운 예술 영화와 실험 영화를 매일 한두 차례 상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사이보그 망명이라는 주제로요, 에반게리온 그리고 메트로폴리스 등 기술 문명과 인간을 둘러싼 이슈를 다룬 영화를 매일 상영합니다. 관람료는 따로 없고요. 영화가 끝난 뒤에는 관객들이 각자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블랙박스 시네마가 있는 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에는 아시아의 문화자료를 모아놓은 도서관과 미술관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장르의 영화도 보고 아시아의 문화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유엔본부에서 추진하려는 계획이 국가보훈처의 판단이라는 변수에 부딪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유엔 등록단체가 아니라서 외교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유엔 측이 답변을 해옴에 따라 개최 동의를 요청했고, 현재 외교부가 관계기관인 국가보훈처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5.18 정부 기념식에서 리무리안 행진곡 재창 여부를 놓고 수년째 5월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후보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군공항 이전부터 먼저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공포대 이전 후보 지역으로 알려진 광주 광산구 전투비행장과 동곡동, 서구 서창동 주민들은 소음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미사일 기지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계획을 잠시 중단하고 군공항이 이전할 때 함께 이전을 추진해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장애인위원회와 여성위원회를 잇따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와 여성위원회는 복지국가 실현과 양성평등,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을 위해 여성과 장애인이 앞장서자고 다짐했습니다.